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일짠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면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게임주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건설업종이 정치 테마와 엮이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오후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정수 위원님, 최재원 위원님이 언택트 강연회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래 참여 방법 나와 있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니까 내년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김혜영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헤드라인 뉴스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도 올랐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외교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 외교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은 참가를 하는데 외교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부분 그리고 홍콩 사태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짚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의 시카 대변인은 명백한 중국의 인권 침해 앞에서 어떤 외교적이고 공식적인 대표단도 보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네, 이 미국이 이런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를 함으로써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역시나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적 조작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문제는 지금 다른 국가들로 인해 연쇄적인 보이콧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뉴질랜드가 대표단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고요. 또한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도 보이콧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아무래도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표단 사절단 파견은 각국 정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사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미소 냉전 시절이었죠. 1980년도 당시에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외교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단도 보내지 않으면서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 한 60여 곳이 결국 불참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자칫하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 또 그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중론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다행인 부분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단기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왔지만 현재는 시장에는 큰
여파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 보기가 계속됐었는데 또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요, 중국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5달 만에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8.9%에서 8.4%까지 전격 낮추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지준율이라는 게 시중은행들이 중앙인민은행에 일정 부분의 예금을 일정 부분의 금액을 좀 맡겨둬야 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준율을 낮추게 된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역시나 이번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3조 원가량의 장기적인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하 시점이 조금 이례적이에요. 통상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은 금요일 금융시장이 모두 마감된 뒤에 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깜짝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헝다 사태를 예의주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헝다발 위기로 인해서 이 중국 시장의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부도 우려가 좀 나오면서 지준율을 좀 빠르게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중국 소식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재계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정기 사장단 인사가 발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승부수를 좀 띄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뉴 삼성으로의 고삐를 좀 바짝 쥐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수뇌부 3명을 전격 교체하면서 파격적인 인사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 사장 그리고 고동진 사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부분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건데요. 삼성이 대표이사를 교체한 건 약 4년 만입니다. 특히나 김기남 부회장 후임으로는 반도체 설계 쪽에 가장 큰 전문가로 불리는 경계영 삼성전기 대표이사가 내정이 됐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가전 부분과 모바일 부분을 세트 부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수장에는 한종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끌게 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삼성이 안정보다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본격적인 쇄신 신호탄을 알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화될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시황과 함께 객장 상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오미크론의 공포를 덜어내고요.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한 충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훈풍 이어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일본과 홍콩 지수도 모두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등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가 전망이 됐었죠.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우려감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은 0.44%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98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 초반 강하게 튀어 올라와 주었습니다. 오전장에 다소 한번 크게 밀리는 모습도 보여졌었는데요. 현재 다시금 올려 세우면서 0.43% 오른 99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현재 1,38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76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508억 원 매수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1,18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80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 속에서 중국이 이르면 이달 말에 중국 최대 규모의 히토류 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0.75%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현재 8.31% 오른 3,195원에 유니온도 현재 14%대 급등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테마를 타고 강세의 흐름 이어졌던 게임주들이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또 게임주들이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암호화폐의 급락세가 주가에 현재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게임 자체의 흥미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위메이드 현재 4.46%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도 7%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룽투코리아도 현재 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폭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동반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정말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는데요. 오늘 17%가 넘는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맞는 사업 모델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는 세계 첫 탈모 화장품 출시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호재성 이슈가 있었지만 주가는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레키로나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디램과 랜드 플래시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구조의 다양성을 심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3.38% 오른 1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시상식 중에 하나죠. 크리스티 초이스 세계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이 후보로 이름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버킷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3거래 연속 상승세에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3.39% 오른 6,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나투어가 있습니다. 전일의 강세에 이어서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열흘 만에 오미크론의 공포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덜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3.95% 오른 7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황 상황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하게 좀 짚어봤고요. 먼저 이슈 토픽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미크론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두려움에서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급등했다, 급락했다 좀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제 한시름 돌려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남아공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좀 덜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 충격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국내 시장의 체력 자체가 워낙 현재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충격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이 자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현재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미크론이 있던 없던 국내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체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지금 몇 거래일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미국 시장이 오히려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우리 시장은 회복을 보여줬고요. 또 어젯밤 간밤에 미국 시장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역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를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미국 증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시간 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물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다양한 변수들이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와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한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가 완화되니까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주말을 겪으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조금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서로 좀 시간이 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은 우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았고 미국 시장이 뒤늦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오르게 되면 변동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를 먼저 하회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지금 다른 호흡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2021년 긴 상승 흐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체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엔 좀 시간 차이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였습니다. 이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언택트, 컨택트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종목이 강세를 이어가게 될지 한번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여행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택트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죠. 그렇지만 언택트나 컨택트나 현재로서는 다 조심스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택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말까지 재택근무가 좀 반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도쿄 사인처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택트 주들로 가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컨택주로 가기에도 컨택주들의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실적이 아직까지 강하게 뒷받침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당장 여행이 재개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 서울에 다시 진입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택, 컨택 지금은 어느 쪽의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상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경기 순환주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도 결국 순환매 차원의 접근이 용이할 뿐 현재로서는 강하게 치고갈 수 있는 이익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볼 때는 현재로서는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갖고 보기보다는 이익이 나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섣불리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는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양상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앞 질문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메타버스로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NFT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메타버스만 갖고 돈을 벌 수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NFT의 메타버스가 접목이 돼서 결국 기업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은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증시에 있어서 또 한 번 가격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소재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약 2달 넘게 지금 현재 강한 시세,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 단순한 주도주 역할에서 시장이 3,000포인트 밑으로 하회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강하게 솟아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지수와 종목 시세 내기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나아갈 방향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들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메타버스와 NFT가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하실 분도 많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손익들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와 NFT로 진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들 모두가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장담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게임 엔터주들 같은 경우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면 그 사이의 경쟁 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단기간의 변동성은 일단 인정을 하고 현재로서 저점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긴 시간 끌어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기에는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너무 접근하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객장 상황 연결해서 지금 시장 상황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객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에코프로비엠, 오스템 임플란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신세계,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X 세미콘, 덕산 네오룩스, JYP 엔터테인먼트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도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오미크론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이러면서 좀 시장이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또 있는 반면에 또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상당히 좀 상승이지만 사실상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주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은 일일 섹터의 상승으로 오늘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업종별, 종목별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동안에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미크론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여행 항공을 비롯한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오미크론 우려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던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 테마주들은 오늘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이제 FOMC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방향성 없는 그런 국면에서 계속해서 업종별, 종목별 또 테마별 이러한 순환매가 도는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미크론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시장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 일단은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기보다는 조금씩 대응하는 전략 챙겨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도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의 붐 민경철 위원 먼저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앱은 좀 형식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후보군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게임 관련주, NFT 관련주들은 조심해서 보자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 10월 말부터 우리 11월 달 계속해서 NFT 관련주, 우리 10월 초에 뭐 혹은 9월 달에 8월 달에 바닥에서 NFT 게임즈들 매수하라고 할 때 기회 놓치신 분들이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 고가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마음을 좀 드시겠죠.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실제로 위메이드를 지난주에 고가에 샀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미 폭등한 NFT 게임주들 하면 안 된다. 바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혹은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박앤세일 진행하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강조드렸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위메이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돼가지고 손실이 크게 발생되신 사례를 좀 듣고 굉장히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는데 자 일단 테마는 돌고 돕니다. 지금 윤석열 관련된 정책 테마 폭등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테마 돌고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테마군들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혹은 지금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거래하는 것만이 우리가 최고가 폭등한 고점에서 이제 막 차익 실현 떨어지는 그 칼날을 좀 피할 수가 있다라는 좀 첨언의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작년에 실적 안 받쳐주는데 코로나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몇천 % 폭등한 종목들 다 지금 폭락했습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고가 대비 수십 % 무너졌습니다. 지금 실적 기반하지 않고 폭등하는 NFT 관련주들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정말 실적을 만들어줘서 이게 지금의 진단키트로 비유하면 실제 실적이 나온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시젠처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고가 대비 굉장한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코로나 관련주, 우리 NFT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 혹은 앞으로 발생시킬 모든 테마와 이슈에 부합되는 종목들 실제 실적 상승 없이 이슈와 테마만으로 폭등한 종목들은 그 끝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조언의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언만 있다면 그건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또 대시세 분출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TBC도 그렇고요. 램테크놀로지는 진짜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만 보고 그리고 나서 TBC 종목 우리 램테크놀로지 종목들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게임주들 폭발할 때 이거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 NFT 관련된 이슈, MSG, 라면 스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지금은 우리 NFT인데 NFT 블록체인 주말 동안 우리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무너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게임주들도 고가에서 자 우리 위메이드 종목 같은 경우도 24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정말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자, 이게 처음 시작된 게 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0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밑으로 정말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대전에는 많이 보인다. 밑으로 많이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반대편에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결국에는 올해 최대 실적 기록하고 그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는 우상향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제가 강조해드린 66,000원, 67,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시 79,000원 영역대까지 지금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제가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자 올해 연말 결산 기준 우리 SK하이닉스 기업의 청산 가치가 86,000원인데 9만 원까지 빠진 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이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10만 원, 12만 원까지는 그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린 이후에
벌써 40%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12만 원 뚫어내면요. 저는 하이닉스 15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추가 시세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장기 입평 라인 때 매물을 뚫어내고 슈팅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우리 주먹계에서도 네. 우리 주먹에서 그 지역을 제패하고 서울을 제패하고 대한민국을 제패하면 그 제패한 우두머리 두목이 어깨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 밑에 있던 오른손과 왼팔들의 어깨가 더 높아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형님께서 슈팅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오른손 왼팔 종목들, 반도체 뭐 중형주들, 네. 중소형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정말 어깨 높은 줄 모르고 폭발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11만 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네. 중장기 관점에서 위로 15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슈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자, 고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을 농포시전 잡고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네. 삼성전자도 8만 원, 9만 원대 우리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1차적으로는 제가 7만 9천 원 도달하느냐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3,050, 3,100포인트, 3,2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램 가격 하락 멈췄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뭐 서버 증설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견고하고 수요 견고하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증설하려고 했으나 미중 갈등 때문에 대규모 투자 진행되지 못했고요. 공급망이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수요는 일정한데 우리 공급은 늘어나지 못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더 늘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네. 자, 램테크놀로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상한가 3번 노려봤었던 종목이죠.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을 자, 이미 폭발한 고점에서 공략한 종목이 아닙니다. 맞아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된 그날 저희가 종가 배팅 공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월 달 공략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자, 상한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노려보고 오늘도 네. 장중에 자, 플러스 11에서 20%까지 그냥 우리는 싸게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지금 급등락 반복해 나가면서 전고가 다시 한번 뚫어내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시세 초입에서 잡는 그 이유가 이 램테크놀로지 종목에서 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래량 없는 재미없는 구간에서 시간 보유를 하시던가 네. 아니면 이제 대시세 초입으로 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손절 잡고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큰 시세를 노려보시던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라. 우리 트와이스 노래 중에 네. Yes or Y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든 알았다고만 대답해라 네. 라는 노래인 것 같은데 주식은 싸게 잡거나 바닥에서 잡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잡아야 된다. 바닥 우어 대시세 초입 내일의 붐 이렇게 좀 yes or 변경해서 yes로.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시세 분출 초입에 있었던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도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미리미리 담아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TBC 같은 경우에도 대바닥에서 잡은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뭐 이건 홍준표 관련주긴 하지만 윤석열 정책주들도 지금 네.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 테마주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이끌 수 있는 말에 힘은 없지만 네. 제가 타임머신 타고 온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선 국면에서의 차트를 제가 다 돌려본 결과 대선이 끝나면 정책주를 제외한 우리 인맥주, 혈연주, 뭐 아니면 학연, 지인, 인맥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전부 다 폭락하게 된다. 자,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600조, 이제 국가 예산이 600조로 늘어났죠. 기존에 550조에서 내년에는 600조로 늘어났습니다. 600조 국가 예산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 600조 예산을 쓰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었던 정치 테마주들이 막상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정치 테마주라는 게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무언가 그림들이 그려져 가고 있다. 우리 실제로 큰 수익을 거두는 자들은 대선 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이거를 주가를 붐업을 시켜서 네. 고가에서 대선 끝나기 전에 차익 실현 진행하고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폭등한 고가에서 대통령 되면 주가가 3만 원 갈 거야, 5만 원 갈 거야, 20만 원 갈 거야라는 그런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시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그 폭등한 정상이 내려올 준비를 했어야 됐던 하산 준비를 했어야 됐던 그 매도하기 좋은 구간을 반대로 추격 매수를 좀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모든 급등주, 실적 기반하지 않은 종목들에 해당되는 말이므로 반드시 좀 이 말의 의미를 잘 판단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하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하거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좀 진행하시기 바라면서 네. 자, 제가 우리 TBC 종목을 내일의 봄 코너에서 3번이나 방송에서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자, 이 종목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대선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주 고가에서 박살나느니 우리 이미 자, 바닥에 위치한 우리 TBC 종목을 스윙 중장기 관점에서 대전환 해가지고 기간 보유합시다. 자, 이미 홍준표 관련주로 3배 폭등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자, 리셋됐습니다. 과거에는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3,000원까지의 시세를 다 반납하면 뭐죠? 리셋됐죠. 네. 그러면 이건 정치 테마주가 아닌 겁니다. 아니라고 물론 봐야 되네요. 네, 과거의 정치 테마 이슈로 주가가 3,15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 테마주로 올라간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봐야 될 것 없죠. 같습니다. 그러면 뭐다? 리셋됐다. 그리고 이 구간이 자, 과매도 구간인데 이 기업이 망하는 회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존속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주가가 무너짐에 따라 만들어진 그 공포감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묻어지는 순간에는 제가 큰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전망해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비중 15%까지 스윙 중장기로 물량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냥 수면제를 먹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과 행복을 한 방에 안겨줄 종목이다라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시에는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거 왜 자꾸 매수하라고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어제 장중 26% 정도 장중 급등 나왔고요. 자, 오늘도 장중 28%까지 지금 현재 23%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제도 장중 26%, 오늘도 장중 28% 시세 올라오면서 와. 우리가 공략한 매수가 대비 약 45%가 넘는 상승을 불과 네. 2주 만에 뭐 길어야 한 달 만에 뭐 2주 4주 기다렸는데 45% 수익 나면 기다려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바닥에 잡아가지고 이거를 기간 보유해서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을 때 사실 이 종목은 자, 어제도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의 대시세를 다 반납한 어디서 자, 바닥에서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이 어제 터졌다. 그래서 어제 내일의 붐 코너에서도 자, 우리는 이거 바닥에서 공략을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도 슈팅 자리 만들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자, 플러스 28%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네. 자, 어제 제가 대시세 후보군으로 우리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TBC 우리는 바닥에 잡았고 어제 슈팅 자리 만들었고 네. 오늘 추가 행복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본 종목이 종가상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추가적인 슈팅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2의 슈팅 자리를 오늘 또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근거에 대해서는 자, 보시면 자, 어제 뭐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의 캔들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자, 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우리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이 꽉 찬 장대양봉의 캔들을 만들면서 매도세를 이겨내고 위로 끝까지 올려버리는 강력한 캔들의 그런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막판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종가상 1,50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목표가는
뭐 여기서는 방송에서 공개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일단은 노랑톡에 뭐 입장에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TBC 종목 이제 노랑톡만 한 100개 드린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TBC 관련해서 노랑톡 입장에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의 종목군들, 자, TBC 종목뿐만 아니라 네. 자, 우리 3일 종목이라는 종목도 제가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주가 자, 과거 시세 다 반납한 바닥에서 네, 공략하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추가적인 네, TBC를 추종하면서 네. 추가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TBC 놓치신 분들은요. 아직 안 간 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후보군들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TBC 이틀 합쳐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민경철 위원님이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내일 앱은 민경철 위원님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위원님이 여러 종목들의 후보군 알려주시면서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시면서 배워보시면 더욱더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자, 4개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를 갔고요. 오픈 베이스 12%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라는 우리 전자결제 업체인데 자, 이 업체가 최근에 경영진을 교체했는데 그 경영진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안목이 있는 네, 그런 경영진을 우리 스카우트 해왔다라는 그런 이슈가 공개되면서 자, 전자결제 관련주가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인사 영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자,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임상 결과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이제 전임상 이제 임상 단계로 따지면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동물에게 이제 실험을 한 결과 그런 이제 완전 관해 유도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네, 뭐 실험 결과 이슈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저는 이 4가지 종목들이 네, 오늘 오후장 화요일 기준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가장 좋은 슈팅 자리 만든 종목은 우리 가족방 종목을로 빼놨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에서는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나머지 후보군들로 추적했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우리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 강의 좀 진행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제가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상 자, 계속해서 이 박스권 구간 횡보를 하다가 자, 고가에서 최근 자, 13,000원에서 우리 8,000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최근에 자, 조정 구간에서 우하형 추세가 지속되면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오늘 급작스럽게 좀 동반하면서 우리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과 이 직전의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단 하루 만에 좀 강력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밑으로 이제 10,000원에서 9,300원 사이 자, 위 가격대까지 한번 눌러주면 눌림목 구간에서 손절 잡고 시청자분들 네, 단기 시세에 노려볼 법한 네, 종목이다라고 네. 관심 종목 설정을 제가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네, 장중 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좀 대응 좀 진행해 주시면 지금 이제 막 그동안 힘없이 내리 꽂기만 하다가 네, 조정받기만 하다가 이제 막 네, 매기가 유입되는 그 대시세 분출 초입에 좀 자리를 한 상황이니 네, 관심 종목 추가해서 네,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시면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없는, 변동폭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서 단타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올라가야 1%, 떨어져야 1%인데 어떻게 단기 시세를 뭐 누려볼 수 있을까요? 변동폭이 큰 종목들, 거래량이 터져주고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단기 시세 좀 누려보시는 게 올라타는 말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1호 공약으로 네, 지금 그런 코로나 사태에서의 그런 뭐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 방역을 네, 우리 공약으로 내걸게 되면서 우리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지금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네.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은 자, 모든 대권 후보가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뭐 디지털 세계로의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네. 자,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과학적인 방역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쳤고, 그리고 본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자 11,000원에서 5,000원까지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받은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이 최근 자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좀 돌파의 구간이 오늘 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직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던 자, 이 7,100원 라인. 이 7,100원에서 7,400원 라인이 자, 굉장한 저항 구간인데 이 저항 구간을 오늘 강하게 뚫어내고 막판까지 상한가로 마무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이 저항 구간이 이 7,100원에서 7,400원 가격대가 앞으로 아주 강력한 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이탈 안 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면 시청자분들도 단기 시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추천 자리 만든 종목이 되겠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픈베이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자, 굉장히 역사가 깊은 종목입니다. 뭐 일단은 뭐 인공지능 관련주, 뭐 삼성, 뭐 자율주행 관련주 혹은 뭐 안철수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로 부각이 되곤 했었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7월달 우리 폭등했었던 그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과거 대시세를 다 반납한 일봉상 바닥에서 최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자 소화하는 듯한 여기를 뚫어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수가 지난주 조정받으면서 돌파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이 자 지금 이 직전의 고가 영역대에 4,300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4,3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냈을 때 저는 큰 그림에서 오늘 최근에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현재 시점이 저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의 주요한 지지선은 3,600원과 저는 이제 3,800원 구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600원, 3,800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힘을 응축시키는 모습 보여지면 다시 한번 뜨거운 시대 전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고요. 정책 관련주들은 계속 유심 있게 봐야 되네요. 정치 인맥주는 네. 위험하지만 정책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정책주라고 해서 네. 그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네. 정책주인데 고가냐, 정책주인데 바닥이냐, 정책주인데 대시세 초입이냐, 그 기술적 구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관련주, 똑같은 네. 코로나 관련주, 똑같은 치매 관련주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여기 8,000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은 우리 정책주로 8,000원에 있습니다. 이미 폭발했습니다.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첫 번째 바닥에서 했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략 중 하나의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베이스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야기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우리 신테카 바이오고요. 자, 본 종목도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5,000원짜리가 9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최근 다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뭔가의 움직임이 오늘 포착됐다. 자, 역대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1년 동안의 주가 평균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일 한 번 더 여기를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일 이제 신테카 바이오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저는 90% 이상으로 전망하니까 관심 종목 추가해서 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우리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네. 참고하시고 놓치신 분들도 다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거래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임상 이슈가 정말 뭐 실제 약이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닌데 이 임상 이슈가 좀 단기간의 관점에서는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면역 항암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활용해서 우리 뭐 마약성 진통제나 이제 뭐 항암제 관련된 이슈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될 만한 좀 파이프라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여기서 동물 모델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테카바이오 오늘이 대시대 초입이다라는 견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다양한 업종으로 또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 모든 것 다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민경철 위원님 18일에 언택트 강연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늘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